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대적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되고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3월 대선을 향한 시계가 빨라질 전망인데요. 내년 3월 대선일까지 약 4개월 남은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반 판세 또는 초반 기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경선 직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선 대장동 게이트 여파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컨벤션 효과는 둘째치고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역벤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고 매우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여럿 있었는데요. 여론조사 지표상 나타난 윤석열의 상승세는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이재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의 하락세는 뚜렷했습니다. 자, 물론 아직 대선이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초반 판세는 얼마든지 변동할 수가 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 기싸움 그리고 대세론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난 주말 발표되었습니다.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P&R이 지난 5일과 6일 양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5.8%, 이재명 후보는 30.3%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5.5%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고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이겼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꼽혔던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앞섰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주말이었던 어제 오후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윤석열 후보의 초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양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 31.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7%, 정의당 심상정 후보 3.7% 순이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의 조사보다 격차는 약간 줄어든 수치지만 역시 오차 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29일과 30일 같은 기관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36.5%, 윤석열 후보 36.6%로 초접전을 벌였으나 이날 조사에서 윤 후보는 10.7%포인트 급등한 지지도로 이재명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또 해당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성격을 정권교체로 인식한 응답은 53.6%, 정권 재창출이랑 응답은 37%로 나타났는데요. 아직 정권교체 응답 수치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 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점점 좁혀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46%를 기록하며 당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2,52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6%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는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했기 때문에 경선 컨벤션 효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상승세는 뚜렷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42.6%보다 3.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당 출범 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5.9%로 집계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8.2%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고요. 열린민주당은 5.2%, 정의당은 3.6%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 역시 지난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34.2%로 나타났는데요. 해외 순방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4.5%포인트가 하락하면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긍정 부정 평가 차이는 28.7%포인트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왔던 지난 4월 4주차 이후 가장 큰 수치였는데, 특히 광주 전라에서 14.5%포인트나 급락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주말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컨벤션 효과가 대세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일시적 현상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초반 판세와 기선제압이라는 측면에서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첫 단추는 잘 꿰매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에서 이른바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고발 사주권과 윤 후보의 처가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며 네거티브 프레임을 구사할 것이 자명해 보이고, 게다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완주한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중도 보수층이 안 대표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판세에서 윤석열이 크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검찰의 스탠스입니다. 현재 검찰 수뇌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여 성향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실제 검찰이 이재명을 봐주고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세론 쪽으로 여론이 조기에 형성이 된다면 검찰의 스탠스가 바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건 검찰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안위를 우선시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의 생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될수록 검찰의 스탠스도 점점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